김다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감이었던 언니 김수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현보다 5살 많은 수현은 재능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 원단, 색상, 창의성에 대한 열정을 여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다현이가 어렸을 때 수현은 종종 그녀 옆에 앉아 드레스 스케치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채로운 패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현에게 언니는 친척일 뿐만 아니라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인물이죠. 2016년 다현이 18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수현은 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는 길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현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살아남지 못했고 다현과 그녀의 가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은 마치 폭풍과도 같았고 다현의 삶에 있던 모든 기쁨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나쁜 소식을 들은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수현이 칭찬한 스케치를 들고 방에 앉아 있을 때 엄마가 붉은 눈으로 그녀를 거실로 불렀다. 다현은 무너져 내려 엄마를 껴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울었다. 이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기도 합니다. 다현은 수현이 항상 자신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한 게 아니라면 수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수현이 그린 스케치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완성하지 못한 흰 실크 드레스도 그녀의 끝나지 않은 꿈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시켜주는 물건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6살이 된 지금도 그 슬픔은 다현의 가슴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그녀는 미소와 일에 대한 헌신으로 그 슬픔을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말이다. 김다현 씨는 한국에서 가장 명문 디자인 대학 중 하나인 홍익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19세의 패션 업계에 입문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불타는 열정으로 그녀는 창의성과 압박감이 뒤섞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업계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다현은 2020년 3학년 때 언니 수현과의 추억에서 영감을 받아 이터널 블로썸이라는 졸업 컬렉션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한복과 현대 패션을 결합한 절묘한 디자인의 이 컬렉션은 강사와 평론가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중 일부는 모든 젊은 디자이너가 꿈꾸는 대규모 이벤트인 2020 서울 패션 위크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컬렉션으로 다현은 뛰어난 젊은 디자이너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명 패션 브랜드인 룬 아틀리에의 주목을 받아 인턴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다현은 2021년 졸업 후 공식적으로 룬 아틀리에의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금세 인정을 받았고 불과 1년 후 그녀는 오로라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이끄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 패션 위크에서 출시된 오로라 컬렉션은 실크 소재와 전통적인 손자수 기법을 결합한 가볍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몇 주 만에 매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유와 레드벨벳 등 K-팝 스타들이 주요 행사에서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로라의 성공으로 다현은 25세의 나이에 자랑스러운 이정표를 세우며 2023년 코리아 패션 어워드 올해의 디자이너로 지명되었습니다. 다현은 룬 아틀리에에서의 작업 외에도 개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3년에 그녀는 자매의 이름을 딴 수호라는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합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SOH는 한국의 패션을 사랑하는 커뮤니티,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현에 돋보이는 디자인 중 하나는 2024년 부산에서 열린 패션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수현의 흰색 실크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재활용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입니다. 하지만 다현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21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 디자인 대회에 참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겠다는 야망을 품은 다현은 수개월 동안 컬렉션을 준비하며 지칠 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그녀는 위안상만 받았고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디자인에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패는 마치 주먹질과 같았고 다현은 자신감을 잃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앉아 미완성 스케치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꿈을 좇을 만큼 재능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23년에 찾아왔는데 룬 아틀리에가 경영 부실로 인해 재정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현의 오로라 라인은 예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다현이 상업성을 무시하고 미적인 면만 너무 중시한다고 비난했다. 회사의 압박과 비난은 다현을 외롭고 무력하게 만든다. 어느 날 그녀는 혼자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가서 차 안에 앉아 울었습니다. 마치 언니를 실망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패션업계의 압박도 다현을 여러 번 지치게 했다. 젊은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스케치부터 원단 선택, 생산 감독까지 빡빡한 일정에 맞춰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주들도 있었고 그녀의 몸은 약해지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2023년 서울 패션위크를 준비하던 다현은 과로로 인해 작업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병원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다현이 성장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녀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순간의 기쁨을 찾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끈기 덕분에 그녀는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왔고 26세의 나이에 그녀는 서서히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겨우 26살이지만 커리어와 개인적인 삶 모두에서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성취란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다현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그녀가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열정을 쏟은 프로젝트인 수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SOOH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헌신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이 분야는 한국에서도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현이가 영감을 받아 만든 재활용 드레스가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현이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그녀는 언젠가 SOH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해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꿈을 꿉니다. 다현이 룬 아틀리에에서 맡은 역할은 또 다른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라 컬렉션을 통해 브랜드가 다시 주목을 받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3년 코리아 패션 어워드 후보에 오른 것은 그녀의 재능과 노고에 대한 증거이며 삼성, 현대 등 대형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다현에게 성공이란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편견이 가득한 업계에서 다른 젊은 디자이너들, 특히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다현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성남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패션 디자인 워크숍을 열어 학생들이 창의적인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 학생이 그녀에게 드레스 스케치를 보내면서 다현의 영감을 받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말한 때였습니다. 그 순간 다현 씨는 자신의 일이 단순히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현 역시 항상 가족을 자랑스럽게 하는 딸이 되려고 노력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그녀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방문할 시간을 냅니다. 엄마가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다현이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26세의 김다현 씨는
결혼한 적이 없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은 설렘으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을 가진 젊은 디자이너인 그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삶의 첫 번째 진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열린 패션 행사에서 다현은 유명 패션 잡지에 근무하는 재능 있는 사진작가 박민수를 만난다. 민수는 특유의 재치와 렌즈를 통해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다현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는다. 두 사람은 룬 아틀리에의 사진 촬영부터 직장 외에서의 만남까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에게 민수는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라 꿈과 슬픔을 가진 소녀로서 자신을 이해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다현은 자신의 관계가 공개되면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리에 발전한다. 하지만 2023년 두 사람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현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와 무명 사진작가 민수의 사회적 지위 차이를 문제 삼았다. 여론의 압력과 두 사람의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다현과 민수는 점차 멀어진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성남의 작은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다. 다현이 사랑에 빠진 슬픔은 민수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사회와 패션계에서 받는 압박감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랑이란 직업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앉아 수현의 하얀 실크 드레스를 바라보며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울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현은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녀는